이번 시간에는 요걸 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과일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꽃에서 보면 이 꽃가루라는 것이 날아가서 요 암술 이쪽에 딱 묻으면은 그 안에서 그 화분, 꽃가루라고 하는 것이 트죠. 발화가 된다고 해서 싹이 난다고 해서 터서 쭉 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분 수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꽃가루 바지 들어보셨죠? 사람으로 치면 똑같아요. 사람의 정자가 여기 있다가 탁 나와서 이쪽 난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난자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만들어지죠. 사람으로 치면 우리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되면 요 주변에 있는 부분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보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 안쪽에 씨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과일의 형태고요. 뭐 호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씨를 먹는 거죠. 호두는 씨를 먹는 거잖아요. 이 겉에 있는 과육들, 우리들이 먹는 사과나 뭐 감이나 이런 거 그 겉에 있는 과육들은 먹는 것이 아니고 버리잖아요. 버리죠. 까서 버리고 이 껍질 안에 있는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씨를 먹는 거잖아요. 호두나 잣 이런 것들이 다.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사과나 배는 그것이 아니고 요 씨를 감싸고 있는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만들어진 과일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 속에는 씨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이 씨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식물들이 자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씨를 사방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거쳐서 과일이라는 걸 만들고 퍼뜨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과일이라는 그 과일은 식물들이 사람한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런 것을 유인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와서 먹고 어디 가서 이렇게 뱉어주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꽃이 화려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손을 퍼뜨리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이 대부분 들어있는데 복숭아도 씨 있고 사과도 다 씨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감수할 만한 정도 씨인데 비파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파라든지 보면 거의 과육은 조금밖에 안 돼요. 씨가 엄청 큽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 많이 불편하죠. 과거에 여러분이 잘 드시는 지금도 드시지만 그 포도 중에 델라웨어라는 포도가 있어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씨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도 씨가 원래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포도여서 그냥 먹으면 씨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기르면 인위적으로 씨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육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씨가 없습니다. 그렇게 씨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꼭 들어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에 씨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일이 떨어져 버리든지 잘 크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매실 얘기했잖아요. 매화 얘기할 때 매화에 씨가 생기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 떨어져 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꽃은 굉장히 많이 폈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잘 안 달려 있는 그런 일들이 왕왕 생길 때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씨가 없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이 사과 보면 짱구잖아요. 그죠?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시면 사과가 동그란가요?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 찌그러져 있는 사과를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찌그러져 있는 부분에 씨가 없어요. 살펴보시면 씨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다든지 퇴화가 돼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다든지 부실한 씨가 들어있든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게 되면 과일이 크질 않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게 극단적으로 씨가 다 없어지게 되면 사과는 떨어져 버리죠. 매달리지 못해요. 씨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물에는 그런 씨가 맺히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분이 날아가서 암술몰에 들어가서 꽃가루가 묻어서 거기서 발화가 돼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식물들 중에는 이런 자가불합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자가불합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구나라고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걸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 꽃가루로는 수분 수정이 불가능한 성질. 꽃가루가 날아가서 암술머리에 묻더라도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서 씨가 생기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씨가 맺히지 않아서 과일들이 크지 않거나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물들은 저런 일들을, 저런 특징을 가지고, 유전적으로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과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사과는 자기 꽃가루로는 씨가 안 맺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후지사과에 후지사과 꽃가루를 묻히면 절대로 씨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후지사과만 몽땅 심어놓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사과가 전혀 안 달려요. 꽃만 피고 말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 후지를 심으면 그 안에 다른 걸 심어요. 또 항상 여러분이 드시는 뭐 홍로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심던지, 아니면 꽃가루를 공급하는 수분수라고 하는 다른 꽃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종류로 같이 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수원은 사과를 재배하는 데는 그 일찍 따는 홍로하고 늦게까지 따는 후지를 같이 심게 돼 있어서 서로 상호 그런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수나 이런 데는 홍로만 심잖아요. 홍로밖에 없어요. 거기는 주로 홍로만 집중적으로 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는 꽃가루용으로 꽃사과가 됐던 다른 종류의 사과를 몇 그루씩 심어요. 사과 과수원 안에다가.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꽃가루가 가서 씨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일어납니다. 과일이 달리게 돼 있어요. 배도 그래요. 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배들이 자기 꽃가루로는 씨가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더 하나, 배는 궁합이 또 있어요. 궁합이. 어떤 꽃가루는 잘 맺히는데 씨가, 어떤 꽃가루로 오면 씨가 맺히긴 해도 확률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배에서는, 다행스러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배 과수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꽃가루를 갖다 묻혀주잖아요. 사람이 골라서 자연 방임 상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꽃가루를 갖다 다 묻혀줍니다. 그래서 그 수정이 잘 되는 꽃가루를 가지고 원하는 과일을 달고 싶은 꽃에다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묻혀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배 과수원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벌이나 나비들, 벌이나 이런 벌레들이 와서 꽃가루를 옮겨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는 사람이 정확하게 꽃가루를 묻혀주기 때문에 항상 동그란 배가 나와요. 그렇죠? 배에서 짱구배 별로 못 보셨죠? 잘 안 나와요, 짱구배가. 근데 사과는 대부분 짱구예요. 왜? 벌이 돌아다니면서 싸기 때문에. 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묻히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게 꽃가루가 가서 묻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짱구가 돼서 찌그러진 사과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그란 사과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이 갖다 묻혀주면 돼요. 그러면 동그란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행두, 자두, 매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가불합성이에요. 자기 꽃가루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은 한 종류만 심게 되면은 씨가 안 맺히고 결국 잘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잘. 자, 그럼 이상한데 우리 집에는 한 종류밖에 안 심었는데 어떻게 잘 달리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벌이나 이거 옮겨주거든요. 벌이 몇 킬로씩 돌아다녀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꽃가루를 와서 묻혀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씨가 안 뿌려지는데 씨가 나오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꽃가루가 날아와서 묻어서 수정이 돼야지만 씨가 생깁니다. 절대로. 이거는 진리예요. 망고불변의 진리. 이게 화분이 안 왔는데 씨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단위생식이라고 해서 식물 세계엔 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식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꽃가루가 날아와서 수분 수정이 일어나야지만 씨가 생기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씨가 그 화분이 날아온 거예요. 벌이나 이거 바람이 아니라 벌 이런 것들이 옮겨주는 그런 종류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그래서 수분수라고 해서 다른 꽃가루를 내주는 것과 같이 심어주든지 아니면 직접 꽃가루를 갖다 묻혀주는 작업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확을 하실 거야. 과일을 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종류 말고 이런 아예 꽃가루가 없는 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고, 아시죠? 신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드시는 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황금배. 이런 것들은 아예 꽃가루가 없어요. 그 꽃에.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에서 꽃가루가 날아와야 돼요. 어차피 묻혀줘야 되는. 복숭아에서도 이런 많이 드시는 이 천중도 같은 것들도 그런 화분이 없기 때문에 아예 꽃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매실 종류. 감에서도 감 같은 경우 혹시 집에 감 심어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감에는 대부분 암꽃밖에 안 달립니다.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부유라든지 뭐 대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암꽃만 펴요. 거기에 수꽃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즉 꽃가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꽃이 달라서. 결국 이런 것들도 특히 많이 드시는 부유나 대봉 같은 경우에 이 과일이 크지 않는다든지 그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 나서서 어디서 멀리서 조금 날아오든지 그런 상태 하다 보니까 잘 안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좀 많이 하시려면 반드시 수분수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심어 주셔야 돼요. 수꽃이 달리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감 종류를 같이 심어 주셔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자가 불화합성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틀림없이 자연계에는 자가 화합성이라는 게 있겠죠. 자연계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화합성인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 꽃가루로도 그 씨가 정상적으로 맺히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포도 같은 경우는 모든 대부분의 포도들은 자가 화합성이에요. 그래서 한 종류만 심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여러분들이 과일을 수확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뭐 복숭아에서도 백봉, 대구보라든지 유명, 천도복숭아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가 화합성이어서 한 종류만 심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